자, 오늘 30일 방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9시 3분 지나가고 있고, 내일 5월 31일 이후에 또 6월 1일 날 주식장이 쉬죠.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좀 사실상 널널하게 주식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장에서 먼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조금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죠. 이번에 무기가 상당히 조금 적게 나오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이 되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7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그 4월 코어 PCE 물가가 좀 감소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조금 들어왔다. 그래서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오늘 반등했다고 하는 것 치고는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식 측면에서는 일단 먼저 상승률 순위부터 살펴보면은 1등 보면은 일단은 시가총액 450억짜리랑 2200억짜리가 1, 2등 올라와 있는데, 2등도 사실상 소형 주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마감을 못 해줬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오늘 삼성전자가 1점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그 거래량을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대형주들이 조금 시장의 긍정적인 입장으로 가져가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상한가가 나오지 않고 전체적으로 장 상태가 좋았다는 점에는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은 차트 보면은 계속 오전에 1점 상승을 했다가 어느 정도 조정받는가 싶었는데 오후장 내내 계속해서 상승해가지고 1점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부터 확인을 하면은 코스피 입장에서는 1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볼린저 밴드 중간값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5월 23일부터 일단 음봉 이렇게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20일 날 저가 자리 크게 깨지 않으면서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유의미하게 조금 반등이 출현했다. 최근 볼린저 밴드 상단에 좀 제일 가깝다. 4월 20일, 5일 제외하고는 일단 제일 가까운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서 좀 더 기관 외인 추가적인 매수세가 한번 동반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반면에 개인 매도 거래량 위주로 조금 공반해 상한가 나오는 그런 급한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전에 교육방 방송하면서 일단은 유튜브에 올려놨겠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장 초반에 테마가 그렇게 강하게 굴러가는 게 없었죠. 그 장 막판에 제가 슈림 로봇을 매매를 하긴 했는데, 근데 슈림 로봇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장 초반에 약간 상승했다가 오후장 조정받았고 장 막판에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10% 정도에서 정규장 가격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조금 움직임이 힘들지 않았나, 거래량 쏠리는 게 막 그렇게 한정적이지 않아서 힘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분봉 차트에서 한번 보죠. 코스피 분봉에서는 일단 횡보 길게 이어가다가 일요일날 금요일 여기 매물대 지켜줬죠.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인 입장에서는 여기 그냥 매물대 형성한 거 깨지만 않으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추세 이어갈 수 있겠다. 10 정도 지켜준다면은 이어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발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일단 갭 상승을 보여줬고요. 덩달아서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들이 조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조금 기대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에서는 매물대 구축해놨던 4월 29일 2600 정도 위치하고 있네요. 2690에서 저항을 받고 추가적인 지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베스트다. 여기까지 뭐 갭을 띄워주면은 조금 더 좋겠지만, 갭 띄워주고 오늘과 같이 횡보하면은 조금 더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 움직임이 2690 도달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은 여기 꼬리 1703, 1704 그 정도까지 열려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리에서 사실상 코스피가 오랜만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 상승을 썼고요. 기준으로 1704까지는 일단 2.5% 플러스 1.3 추가 상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703 5월 초기 매물대까지 도달을 할 수 있는지가 주요 관점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그리고 두 번째로 코스닥 한번 살펴보시면은, 코스닥 입장에서는
저가에서 꾸준하게 상승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1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차트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조금 더 높은 위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대형주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코스닥에서 보면은 갭 구간 매물대가 일단 크게 띄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4일날 갭 구간에서 크게 하락을 했었고, 5월 4일, 5월 6일 이때.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복구할 필요가 있는 자리는 여기다. 여기 5월 4일날 종가 900짜리 복구를 할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900까지 열어두신다면은 플러스 1.5% 정도, 유니님 반갑습니다. 플러스 1.5% 정도 상승을 해야지 일단은 코스닥에도 조금 긍정적인 추세 흐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외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들어왔었어요. 5월 25일부터 시작해서 5월 30일 오늘까지 4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와서 기관은 5월 27일, 30일 이틀 연속 매수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것 치고는 그냥 뭐 평범 그냥 낮은 수준이다, 그 정도인데 외인 매수가 조금 의미가 있었죠. 3월 31일 외인 매수 5만 4천 정도 들어온 거에 제외하면은 최근에 들어서는 제일 높은 수준의 그런 매수세 보여줄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봉 차트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분봉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횡보를 했던 것과는 다르게 코스닥은 하락 후 밑구간에서 매물대 테스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마찬가지로 장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가 지켜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저가를 계속해서 올려줬었죠. 그 점은 코스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단순하게 추세선, 지지선하고 저항선 한번 그어 보시면은 단순한 가격대에 900까지 열려있다. 어디까지나 단순한 해석이지만 미국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내일 오전에 긍정적인 탄력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900 자리는 여기 5월 4일날 매물대 갭구간 매물, 일봉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자리 도달이 필요하겠고,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가 900인데 900을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아래 매물대 위치한 892 정도가 두 번째 목표값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92 도달한다면은 오늘 줘야겠죠. 오늘 종가로 마무리되었던 16자리까지 일단은 지지를 확인해야 된다. 근데 886 위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는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일단 892랑 900이 그 다음 매물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뭐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랜만에 그 상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881까지가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열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음봉을 15분봉인데 15분봉 음봉 마감했으나 여기에서 양봉으로 올려줬고, 이 양봉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15분봉가인 자리가 만약 조정받는다면은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뒤를 이어서 나스닥 한번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입장에서는 이 기존에 설정해 뒀었던 그 초록박스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마지막 브리핑에 했었던 초록박스 상단 구간 12,050 정도, 여기를 꼬리 테스트한 다음에 양봉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후에 5월 26일 목요일날 강하게 양봉을 형성하면서 바닥권에 의한 반등이다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양봉 마감, 오늘도 마찬가지로 양봉 시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22MA를 돌파했다는 거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22MA 자리가 여기 4월 5일 이후에 하락을 계속했었죠. 근데 4월 21일 그리고 5월 5일 날 두 번 테스트를 해줬습니다. 실패하면서 한 번, 두 번 하락을 보여줬었고요. 바닥권에서는 일단은 이평선 수렴에 실패하다가 12MA를 마감을 했는데, 기존의 MA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음봉으로 내리꽂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5월 27일 양봉 마감했다는 게 좀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양봉 마감을 해줬던 여기 자리, 고가 자리 12,000 정도가 만약에 조정받는다면은 유효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받는다면은 이러한 경로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기존의 22MA 저항은 여기에 위치해 있으니까 여기까지 열어둘 수 있겠고, 이거는 조금 크게 봐야 됩니다. 오늘 내내로 뭐 바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어디까지나 중기적인 저항선으로 13,500짜리가 위치하고 있다 정도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움직임 자체는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 만약에 받는다, 조정을 만약에 가면은 12,300이 일단 최저값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에 관련한 그 긍정적인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12,570 정도가 마지노선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제일 베스트겠죠. 여기서 지지받고 상승을 한다면은 일단은 최소한 저항값, 마찬가지로 여기 시가 13,100 정도가 현실적인 움직이는 가격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시간봉에서 보시면은 일단은 말씀드린 조정이 짧게 한번 출현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파란 선은 여기 EMA 단순 이평선이고 선은 EMA 지수 이평선입니다. 지수 이평선이 최근치에 조금 더 가중을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수 이평선 최근에 하락세가 꺾였죠. 계속 횡보하다가 여기 MA를 저항받고 한번 지지 테스트, 여기서 12,700 중에서 짧게 한번 지지를 받을지 아니면은 설정한 12,000 확인한 다음에 상승할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조금 급하게 올라가는 경향을 볼 수 있을 텐데, 이러면은 13,000지가 오늘 최대 상승할 수 있는 그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에 조정을 생각해 하는 게 조금 맞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장 상태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4시간 봉에서 마찬가지지만 EMA 돌파는 조금 상승적이다. 그래서 여기 MA 저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EMA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12,700 지지받을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지나가는 이야기로 비트코인은 오늘 트레이딩 뷰에서 브리핑을 드렸기 때문에 패스를 하는데, 딱히 보면은 일단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나스닥은 오히려 유럽장에서의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거래량 없는 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 경로 31,500까지는 열려 있긴 하지만 여기서 어디까지나 롱을 급하게 따라라는 개념보다는 어디에서 저항받는지가 조금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여기 추세선 기존에 여기 지지선 이쪽이었죠. 근데 여기를 음봉 이탈하고 음봉 저항받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은 여기 원 자리 쳤던 구간 31,000 정도, 5월 16일 날 위치해 있는 31,300 정도가 유효한 단기 숏 자리가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오늘 특징하고 주시 종목 마찬가지로 꼽아놨는데 자체에서 조금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상승률 위주로 좀 꼽아야 되나 아니면은 기관 외인 위주로 꼽아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오늘 상승률 자체가 뭐 그렇게 강하게 출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테마에서 적인 시그널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주로 본 건 테마 성향이 짙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특징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테마 종목을 특징주 확인을 하시면은 화신입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트에서 거래량에서 특이한 점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3월 11일 여기 거래량 윗꼬리 만든 거에서부터 3월 30일 4월 15일, 12일, 그리고 오늘까지 거래량 일정한 수준으로 거래량, 매수 거래량 출현을 했습니다. 이게 출현하면서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오늘이 실질적인 외인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기점으로 만약에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오늘 시가였던 8,992 장기적인 저점이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대포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일단은 차트 분석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추세선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어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점 높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고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어보면은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그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긋는다면은 고가까지는 일단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 움직이는 고가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여기까지 21년 10월 가격대까지 일단은 열려 있다. 근데 이쪽 가격대가 일단은 현재가 기준으로 플러스 15도 상승할 여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화신이 자동차 부품 관련 테마인데 오늘 뭐 이슈 붙은 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뿌링님 설명하시려고 했구나. 이거 나쁘지 않아요. 뭐 한 번 더 다시 설명 주시면은 제가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서 뭐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화신 관련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전기차 자동차 부품 테마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총액 2,900억, 현재 300억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상승 추세고요. 22년 3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추가적인 상승세, 분기 매출 플러스 6%, 영업이익이 300억 증가를 했는데 일단은 4분기에 24억에서 8억으로가 증가한 거는 일단 확인이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순이익이 일단 흑전을 했네요. 지금 6억까지 흑전을 하면서 재무 측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하지만 부채에서는 일단 67% 비중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 94% 매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는 일단은 뭐 나왔으니까 패스를 하고 현대차 관련해서 이슈가 붙은 걸로 확인이 돼요.
뉴스 한번 보시면은 뭐 이런 소리 하네요. 근데 이거는 뭐 제껴두고, 하신 현대차 그룹이 조지아 신공장 계획을 발표한 직후에 부품사 롤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하신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했습니다. 제레이스 우스는 뭐 자동차 차대 차체 부품 전문 생산업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때문에 현대차가 최근에 계속해서 뭐 투자 집행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테마도 잘 붙었고 재무도 1분기 양전하면서 긍정적으로 전환을 했다. 근데 투자를 하니까 뭐 테마도 좋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래량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하신이 현재 자리에서 양봉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라고 있을 것 같고요. 저점 기준으로 일단은 해석을 해보면은 꼬리 만들고 일단은 조정받고, 두 번째 상승부터 일단은 계속해서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세 번째 4월 15일 거래량에서 확인해줬습니다. 이때 기준으로 현재가 플러스 30%까지 일단은 상승을 했죠. 여기서 그리고 5월 12일 날 상승, 그리고 5월 23일 날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 더블탑으로 하락을 할까라고 추정을 했으나 오늘 재차 개인 기관 외인 매수 관점으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67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 줬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조금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측면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봉 측면에서는 일단 여기 더블탑 기준 차트부터 보면은 거래량 터졌다가 매도세 한번 출현했죠. 그래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일단 여기까지의 상승 흐름에서 오비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거래량 수렴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상승하고 매도세 거의 빠지지 않았죠. 때문에 만약에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오늘 15분봉 종가였던 자리 1200 정도가 그나마 조금 매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은 일단은 조금 고가이기 때문에 그날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오늘 이후로 조정을 받는다, 단기적인 조정을 받는다 라면은 9200까지 열어두는 게 조금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신 일단은 첫 번째 특징주를 살펴봤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 차백신 연구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 도차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인 불명 급성 감염 확산 우려로 올라갔는데 만성 비형 감염 개발 진행 중인 그런 회사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은 원숭이 두창 원인불명 급성 감염 산세.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33개국에서 이런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근데 차백신 연구소는 만성 B형 감염 치료 백신을 개발 중이다 테마로 엮인 그런 종목이고요. 재무 보면은 현재 시가총액 2200억 정도 확인을 할 수 있겠고, 매출액 영업이익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뭐 바이오 주식 특성상 부채 일단 9% 양호하고요. 재무 차트에서 보더라도 분기 제대로 발표된 게 없네요. 키움증권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키움증권에서 보시면은 키움증권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왔던 게 이렇게 된 거고, 재무 공시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공시 살펴보시면은 분기보고서는 일단 나와 있습니다. 5월 13일 분기보고서가 있는데 제대로 업데이트를 안 해주네요. 연구용 시약이 일단 주매출 100%로 잡혀 있고요. 엔지미 이런 게 잡혀 있네요. 단백질 효소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면역 증강제 뭐 개발하고 있다.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매출 상황 시약 수출하고 있다. 기술 이전은 예전에 한번 했었고요. 그거 말고는 지금 뭐 그렇게 잡혀 있는 거는 없네요. 매출액 1분기 원단위 1억이네요. 1억 매출 잡혔고, 손실이 12억이 잡혔습니다. 마이너스 12억.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거는 작년 4분기에는 60억에서 매출액 5억이었다. 근데 이번에 영업 손실이 일단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영업이 마이너스에서 조금 줄었다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크게 볼 이유가 없고, 바이오 주식 그 재무제표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차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 두창 이어서 급성 감염에서 부각을 받았다. 그리고 차트에서도 상대적으로 일단 상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21년 10월에 상장한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는데 24% 상승을 보여주면서 4월 4일 매물대까지 일단 상승을 해줬고요. 시간에서는 일단 마이너스 1 보여줬습니다. 이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많이 진입을 했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니죠. 기관 뭐 이런 거 다 매도세였고 오늘 개인 매수 들어왔었다. 그래서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살펴보시면은 5월 23일날 이때 한번 부각을 받았었는데, 고가 주시면은 뭐 이런 식이 될 것 같다. 오늘 고가 계속해서 저항을, 상한가 보시면은 9,000원짜리였는데 9,000원에 한번 찍었죠. 9,000원 한번 찍다가 장막 밀어내는 모습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익절 나오고 있다. 어디까지나 테마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까지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은 조금 낮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물대 측면에서의 해석을 한번 해보면은 5월 23일 고가 구간 8220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정도 해야 되겠죠. 5% 정도 하락할 여력이 남아있다. 시간에서 마이너스 1% 하락을 했으니까 일단 프로 딱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생각을 하면은 여기까지 만 정도 하락 여력을 보일 수 있겠다. 어디까지나 테마적인 상승이고 재무제표 뭐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로만 열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10% 정도 움직인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온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그때 단기적인 매매를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하지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매도도 일단은 마이너스 3억 정도 출현한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두 번째 특징주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슈림 로봇 세 번째 특징주 로봇입니다. 오늘 조금 그나마 제 테마성 위주로 움직인 것 중에 제일 좀 긍정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프로그램 매매부터 오전에 매수세 200만 주까지 상승을 했다가 마이너스 130만 주 그리고 다시 한번 쭉 상승했다가 플러스 300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순매수량 매수세 금액으로 집행해보면은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오늘 상승률 프로그램 매수 보이면은 코스닥 측면에서 슈림 로봇이 4등 매수세 확인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오늘 슈림 로봇이 올라가 뉴스 당긴 디아크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서 거래 재개 기대 코스닥 상장 기업이라고 하는데 상장 유지 여부 그리고 계산 기간 부여 뭐 이런 거 있네요. 디아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수를 했고요. 교체 생산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디아크 관련해서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부각을 받았고 그리고 쪽 관련해가지고 산업용 미국 산업용 로봇 주문 급증의 상승세 이렇게 있다. 거래업체들로부터 주문이 늘고 있지만 교대 근무를 실시할 만한 노동력 확보가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노동자로 조금 대체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슈림 로봇 대장주가 상승. 그래서 올해 1분기 미국 제조업체들의 산업용 로봇은 2조 원으로 YOY 기준 플러스 40 상승을 했다. 최고 증가율이다. 부각을 받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A급 재료는 아닌데 미국 노동력이 로봇으로 계속해서 대체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관보다는 외인이 더 많이 매수세 진입한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은 22,000주 수준인데 외인은 10만 주 진입을 했죠. 프로그램 매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고 측면에서의 상승세도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봉에서는 뭐 저희가 말씀드렸던 1,800원에서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5월 4일날 고가 이후로 계속 수렴하면서 여기 구간 30% 상승했다가 조정 15% 17% 받았고 오늘 추가적으로 10% 상승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볼린저 밴드 중간값 지지받고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고 시간외에서도 플러스 5점 마무리를 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중간값이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값이 4,160원 정도 위치하고 있는데 시간외에서 일단은 한번 터치를 했어요. 4,190원까지 올라갔다가 단기적으로 시간에서 살짝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한번 터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 움직이면서 갭을 조금 크게 띄운 상태로 만약에 가격대를 유지를 해준다.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값 유지를 해준다. 그러면은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세 열어둘 가능성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로봇 관련해서 햄버거가 로봇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유튜브 방송하기 전이니까 일단은 현재 이때부터 주봉상 22년부터 4배가 상승을 했죠. 절반이 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1만 주까지 상승을 하는가가 문제인데 일단은 오늘 미국 로봇 관련해가지고 조금 부각을 받으면은 일봉상에서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거래량 측면에서도 매도세 막 그렇게 강하게 빠져나가고 그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이다. 여기 5월 4일 고점 대비해서도 매물대 유지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계속 횡보하면서 수렴했다가 하락을 했으나 측면에서는 거의 하락한 거 확인할 수 없겠죠. 시장에서도 오늘 10%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500 위까지 크게 증가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거래량 추가적으로 동반하면은 충분히 여기 고점 돌파 가능성까지 열어둘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행복 회로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했는데 프림로봇에서는 일단 고점에서 거래량 없는 거에 오히려 조금 유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오늘 10일가 여기인데 4,100인데 여기에서 상승 약하게 만약에 보여준다면은 개미 꼬시기 하면서 외인들 바로 거래량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락했다가 조금 시간 들여서 상승하는 추세 상승 움직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승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바로바로 올라가 줘야지 조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4,150원 일단은 위치했다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일단은 제일 중요한 돌파 자리는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4,300 정도. 현재 자리에서 시간외에 여기인데 플러스 정도 상승을 추가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에 돌파하면서 거래량 만들어 줘야지 추가적인 고점 갱신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림로봇까지 세 번째 특징주 하고요. 이번에는 주시 종목을 확인할 겁니다. 주시 종목 측면에서는 오늘 꼽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외인들 매수 위주 조금 움직이는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거래량이 살짝 없습니다. 두 종목 전부. 첫 번째로 나노신소재 주시 종목을 꼽아봤고요. 나노신소재 차트가 상당히 예뻐요. 오늘 27일 매도세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1억 정도 추가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27일 매도세 조금 더 차트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서 한번 매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수 거래량이 25,000주에서 마이너스까지 한번 프로그램 매수가 복귀해 주면서 25,000주에서 23,000주까지 일단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1,000주에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5,000주 정도 나가긴 했는데 일단은 기존 5월 27일 날 마이너스 24,000주 나갔다가 23,000주까지 들어갔다. 일부 입절이 나갔다.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에서도 그렇게까지 많은 그런 이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플러스 0.75% 일단 막고 매물 때문에 빠져나가는 상태도 아니죠. 측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나노 신소재는 일단 상단 구간에서 수렴을 했다가 여기 5월 25일 꼬리 만들고 나서 재차 시도를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일봉에서 거래량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여기 9800 정도 자리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저항이 있었는데 오늘 돌파하면서 마감을 해줬죠. 때문에 오히려 진입을 하실 분들은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 800이 조금 유효한 지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가 상승 움직임이기 때문에 내일 갭 상승이 어떻게 뜰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추세 자체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신고가 움직이면서 조금 좋은 움직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트 먼저 봤고요. 그리고 이슈에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CNT 도전제 성장 수혜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음극신 도전제 가지고 있다. 소수에 불과하다. 나노신소재는 22년 0.6에서 4만 톤 이상의 계획이 있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생산 능력이 있진 않은데 근데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겠고요. 배터리 시장 때문에 보시면은 2차전지 OLED 테마 문 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일단은 시가총액이 1조를 넘어갔습니다. 기존 9,400억이었죠. 분기 매출도 마찬가지로 다 이거 1분기 기준으로 업데이트 됐는데 플러스 21 플러스 100을 했고 연간 매출 기준으로도 플러스 25% 영업이익 280% 상승을 해줬습니다. 분기 매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155억에서 188억 증가를 했고 영업이 16억에서 37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영업이익률이 조금 개선이다 판단을 자본 80 디스플레이 소재 34%의 반도체 태양전지 뒤를 이어서 매출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매출 비중 디스플레이 소재 차지하는 거에 비해서 오늘 부각된 재료 자체는 2차전지 소재로 부각된 걸로 확인이 되겠고요. 2차전지 관련해서는 일단 기타 매출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나노 신소재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 0에서 4만 톤까지 0톤 6,000톤 예상 생산 기준 아직은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매출에 그렇게까지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오늘 상승하는 거는 막 그렇게까지 장기적으로 상승이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상승에 대한 거래량을 한 번, 두 번 정도 출현한 다음에 좀 조정을 장기적으로 받는다면은 여기 차트선 기준으로 추세선 이어서 저가에서 매수 시도를 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승하고 조정 받는다면은 깊은 수준으로 한 2월, 2개월, 3개월 정도 조정 받은 다음에 매수하는 게 조금 더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테슬라가 2차전지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미국장에서 조금 길게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이슈 묻어서 계속해서 상승한다면은 고공전 조금 부담다. 하지만 조정을 받는다면은 지금 긴 맥락에서 호흡에서 모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나노신소재 주봉에서 보면은 이미 뛰었어요. 20년 3월 기준으로. 그리고 21년 5월 기준으로도 28,000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상승하는 거 보여. 근데 차트가 어디에서 많이 봤다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에서 조금 비슷한 차트 보이는 걸로 확인됩니다. 이번 긍정적이네요. 주봉 3월부터 5만에서 2배 정도 상승을 했죠. 2배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근데 기존에 2배 정도 상승한 거 여기 21년 6월 28,000에서 77,000까지 3배가량 상승을 했다가 해외에서 반토막 한 번 나고 2배 정도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여기 조정 받는 거 꼬리 구간
77,000, 7만 후반대까지 조정을 받는다면은 어느 정도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나노 신소재 스윙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내일 움직이는 거 이렇게 크게 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매수세 유입이 된다면은 아직은 상승 여력 조금 더 기대할 수 있겠다,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출시 종목 나노 신소재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출시 종목은 뉴프렉스입니다. 뉴프렉스 일봉을 보시면은 일단 장기적으로 수렴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테마 자체는 메타버스 그리고 PCB 갤럭시 부품주 테마 가지고 있고요. 차트보다는 일단 재무 뭐 이런 것부터 확인을 하고 갑시다. 스마트폰 회로기판 그리고 시가총액 1,500억 정도 위치하고 있고 소형주죠.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생각보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죠. 21년 6월 2분기 기준 313억에서 올해 1분기 606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영업이익도 여기 6월에서 흑전에서 계속해서 양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수세 줬죠. 분기 매출 플러스 13, 플러스 260, 매출액 연간 매출 보면은 플러스 15 그리고 플러스 115% 상승을 보여주는 괜찮은 기업이다. 부채 측면에서는 일단 64채로 잡혀있긴 한데 매출 이 정도면은 사실상 부채가 의미가 없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 한번 봅시다. 주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PCB 관련해서 90 매출 차지하고 있고, 두산전자 이녹스부터 구입을 하고 있다.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보다는 키움증권에서 현금 확인해 봅시다. 매출액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 이번에 제일 잘 나와줬네요. 또 그렇고, 자본 총계 고가 2008년 4분기에서 줄어들었다가 21년 3분기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복구를 했고요.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잉여금도 저까지 갔다가 140억. 영업 흐름도 계속 꾸준하게 3분기 동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량하게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에서 지속적으로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것 같다 라는 게 뉴프렉스의 결론이고요. 근데 최근의 흐름에서, 차트적인 흐름에서는 오히려 탄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외가도 그렇고 0.도밖에 상승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매출액 잘 나오는 기업이 조금 길게 수렴을 하고 있다. 근데 주봉상으로 보면은 고가에서 수렴이 길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조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이어준다, 그러면 주봉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 일단 7,750 상한가 20% 정도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봉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매물대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여기 4월 15일 날 단점 6,006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6,006 현재가 기준으로 플러스 4.5 상승 여력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보신다면은 뭐 이쪽 거래량 터졌던 배당락 구간이네요. 7,560까지가 현재 수 있지 않은 걸 해볼 수 있겠습니다. 7,560 보시면은 25% 상승이기 때문에 20, 그리고 처음에는 4점 다음 20% 상승 여력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물론 뉴프렉스가 거래량 터지면서 조금 주요 테마로 부각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리고 메인 최근에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거래량 막 그렇게 많은 수준으로 터트리지 않으면서 일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윙 가져가실 분들은 지금 모아간다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까지 나쁜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위치다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볼린저 밴드도 계속해서 수렴을 해왔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좁아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중간값 여기에서 오늘 지지받고 상단 고가 돌파 마감 일단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5월 16일과 같은 장악형 나온다면 그때 모아가면 될 것 같다. 아니면은 돌파를 한다면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25번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열려 있으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잘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뉴프렉스까지 일단은 이렇게 특징주 3개랑 주시 종목 브리핑 뭐 부족한 거 있으면은 계속해서 피드백 주시면 확인을 하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일단은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장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휴림 로봇 관련해서 조금 다른 2차전지나 로봇 테마들, 그리고 뭐 곁다리로 생각해서 UAM 테마도 어느 정도 반등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미장 움직임이겠죠. 미장 움직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은 조정을 받으나 비트코인은 거래량 없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새벽 내내 일단은 움직이는 것까지 봐야지 조금 안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거래하지 않는 분들은 내일 오전에 시세 확인하셔서 좀 좋은 대응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5월 30일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